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수와 로그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와 OX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활용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 문제와 도전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아마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제곱근의 성질과 이제 서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며 mn이 이상인 정수일 때입니다. 자, 그렇다는 점에 유의를 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해 줘야 되면, 만약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함에 있어서 A 또는 B 어느 것 하나가 양수가 아닌 경우는 적용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상기하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지수법칙을 확장해서 이렇게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자연수에 대해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밑조건에 어떤 것이 없었나요? 네, 양수일 필요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밑조건에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지수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도구가 하나 있었죠. 쌍으로 주어진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그였어요. 로그라는 것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였어요. 로그의 성질은 여러분들 밑조건하고 얘를 밑조건이라고 하죠. 얘를 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밑조건하고 진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개념들을 적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서는 실수는 없다. OX O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어떤 애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 x제곱 81, 저 욕한 거 아니에요. 18의 x제곱. 그러면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 3루트 2에 x의 제곱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루트 2의 x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구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d를 판별식 계산해 봅시다.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9 하면 얘는 18에 마이너스 18이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실제로 그는 어떤 걸 갖는지 한번 볼까요? 3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랬잖아요. 마이너스 18에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3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3i 루트 2 뭐 이런 애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4개의 근이 요래 생겼다라는 점이에요. 자, 요런 4근은 모두 다 복소수근이죠. 그래서 실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짝수일 때 이렇게 짝수 거듭 제곱근은 이 음수일 때 실수를 근으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수일 때는 반드시 하나를 갖죠. 그죠? 홀수 때 하나 뭘 가질까요? 만약 세제곱근이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에 얘를 한 근으로 가지겠죠. 예, 실수인 세제곱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의 존재성하고 거듭제곱근의 뜻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상기를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학력평가나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수학능력시험 등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그 내용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잘 봐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동그라미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여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는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로그를 물어보는 것 같죠? 로그의 뜻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밑을 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뭔가 이상하네. 진수 조건은 맞는데 밑조건은 반드시 0보다 그 양수이고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가 진수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죠.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4번의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밑을 사로하는 8의 로그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 했네요. 자, 사랑이는 모두 거듭제곱, 2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외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기억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몇 번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밑을 2로 통일해서 밑 변환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밑의 변환 공식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의 변환 공식에 대한 설명은 앞선 몇몇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결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밑을 2로 통일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밑 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게 2의 세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앞으로 빼면 3, 얘도 똑같은 거 앞으로 빼면 2가 돼서 2분의 3이 되는 게 맞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OX 퀴즈를 풀면서 간단한 OX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기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기를 바라고요. 자, 기본 문제부터 우리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풀게요. 자, 5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으세요. 자, 틀린 곳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수법칙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지수법칙과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지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여기는 틀린 게 없죠. 기억은. 니은, 등호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자, 마이너스 3의 6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음수해서 i가 빠져나와가지고 또 제곱하면 또 음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27이라는 모순된 값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한 최초의 원인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3의 6제곱하고도 똑같죠. 그러면은 얘를 쭉 계산해 볼게요. 3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세제곱은 27. 자, 이렇게 계산해야 바른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실 때 음수가 있을 경우 마음대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음수가 있으면 음수의 거듭제곱권을 먼저 계산하고 거듭제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도 앞선 강의에서 소개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해결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길 바라고요. 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6번 문제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잘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에서 요거는 지수법칙 어떻게 빠져나온다. 첫 번째 A의 2분의 3 이렇게 됐죠. 지수가 B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5, B 2분의 1 돼 있으면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5, B의 2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곱셈은 만나면 곱하기로 하면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결합법칙을 적용해 볼까요? 곱셈끼리는 결합법칙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다 곱셈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걸 나는 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 가지고 유리수 지수에서 이런 법칙은 자유롭게 성립하고 자, 앞에서부터 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 잘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A, B 세제곱, A의 B 세제곱 곱한 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계산 잘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곱하기로 바꿔주면은 B의 세제곱에 4분의 1이었던 게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야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는 2루트 2분의 1이 돼야겠네. 그지? 자, 미리 계산해주면 좋겠죠. 자, 어쨌거나 지수법칙도 적용할게요. B의 마이너스 4분의 1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곱하고 그다음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1 B의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루트 2에 2루트 2 지우고 자, 그러면 A 세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의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러면 자, 여기 지수법칙 적용을 해주면은 A 3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B의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얘 계산 잘했더니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에 B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A 세제곱
A 세제곱 나누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루트 기호가, 제곱근 기호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죠? 자, 이거를 전부 지수로 고치고 먼저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고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쳤으면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고쳤죠? 자, 그러면 안쪽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A의 8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A의 2분의 3의 2분의 1, A의 요것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8분의 1제곱, A의 4분의 7의 2분의 1. 자, 그러면 8분의 1, A의 8분의 7, 그러면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는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우리 곱셈 공식 한번 잘 이용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을 쭉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제곱의 4 마이너스 B제곱의 4. 자,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A 플러스 루트 B 해서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계산되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7번 문제. A가 1보다 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리 K의 값 구하러 가봅시다. 자, 그러려면은 좌변을 간단히 해야겠죠. 6번 문제를 풀 때처럼 그렇게 간단히 하시고 1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좌변 A의 4분의 3 요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A의 2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하고 여기 3분의 1.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지수가 곱셈으로 먼저 다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A의 3분의 K 곱하기 A의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괄호 안을 계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계산 생략을 해도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4분의 5에 여기 4분의 5죠. 이 둘을 다 여기 이렇게 더하면 4분의 5가 되고 여기 1을 더할게요. 그러면 3분의 1. 그럼 여기는 A의 3분의 K 더하기 1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자, 요거를 계산 차근차근 또 해봅시다. 여기 4분의 9가 돼서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6분의 1에 3분의 K 더하기 1이 됐네요. 요것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변.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에 3분의 K 더하기 1이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때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1차 방식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양을 쑥쑥 해주면은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을 일단 곱하고 시작할게요. 6 곱하면은 2분의 9가 되죠. 따라서 3분의 K는 2분의 7이 되고 K는 2분의 21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2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네요. 자, 이렇게 7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8번 문제. 자,
지금 a가 양수이고 이 값을 알 때, 이 식의 값을 알 때 요 식의 값들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아는 식을 제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제곱하면 이 꼴이 나오겠죠. 뭐 우리 곱셈 공식을 보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곱해서 1이 나오겠죠. 그러면 1 나오는 거점이야. 뭐 식은 쭉 먹힐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런 시도가 성공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2k 더하기 a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얼마예요? 얘가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걸 계산한 거죠? 이 아이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는 5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23이 되네요. 23을 이렇게 바르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a 2분의 k 하고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얘를 제곱한 거랑 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a의 k제곱, a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뭔데요? 이 아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맞지? 이 아이를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뭘 알아? 이 아이를 알아. 이 아이 뭐라고? 5라고 알아. 7이야. 그런데 a의 2분의 k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k는 양수, a가 양수이기 때문이죠. 양수에 뭘 해도 이 값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우리 지수함수 성질은 상식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 되었죠. 보통의 y는 ax제곱 뭐 a가 1이 아니고 a가 양수일 때, 자, 그러면은 이 함수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어떤 함수든지 점근선이 x축이잖아. 그러면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립하니까 a의 2분의 k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k는 루트 7이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7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밑을 a-2로 하고 진수가 a-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이 되는 이런 로그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하나의 a 값을 찾으러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 먼저 진수 조건 밑 조건 고려해볼까요? 밑의 조건. 자, a-2가 양수여야 되고 이거 a-2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즉 a가 2보다 커야 되고 a는 3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두 번째, 진수 조건. 이러면 괄호 안이 전부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음의 부호가 있죠. 자,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그죠? 자, 이거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 되면은 이래 된다고요. 자, 칠하면 이런 함수가 되네요. 좋아요. 자, 요게 해가 되네요.
자, 기역과 니은에서 구하는 정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수직선 위에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여기 2고 여기 3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는 게 여기 4 하나뿐이네요. 정수 A 값이 4.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4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10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주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뭔가 지수 자리에 복잡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이 복잡한 식을 계산하는 게 관건일 거예요. 자, 밑변환 공식을 그래서 2번 정도 적용하게 될 거예요. 1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2번이 어떤 과정인지를 잘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의 요 지수 부분을 이제 간단히 할 거예요. 자, 밑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수 부분을 간단히 할 건데요. 지수 부분을 전부 밑이 10인 록으로 통일해 볼까요? 뭐 어떤 록으로 통일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 경우는. 그래도 뭐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뭐 일반성은 잃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약분돼서 지워졌죠. 자, 그러면 5에 로그 11 나누기 로그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여기 밑변환 공식을 역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역으로 적용해서 로그 5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밑변환 공식에서 얘랑 얘를 서로 맞바꿀 수가 있죠. 11의 로그 5의 5가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예요? 11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자, 잘 모르겠으면 한번 확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우리 첫 번째, 여기 이 밑줄 부분은 밑을 3으로 통일하고 밑을 3으로 통일. 그 다음에 여기는 밑을 얼마 통일할까요? 5로 통일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괄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3의 5. 얘는 그대로 쓰시고요. 자, 얘를 밑변환 공식으로 밑을 3으로 통일해 봅시다.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여기는 5로 통일을 해 봅니다. 여기가 문제네, 그지? 5의 5분의 1, 5의 3의 3분의 1.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2의 로그 3의 5. 자, 2분의 1의 로그 3의 3.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3. 3분의 1의 로그 5, 밑을 5로 하는 3의 로그가 되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 5의 5가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모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1이 되죠. 여기는 1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요거 공통부분 나타났고요. 여기도 공통부분 나타났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의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5의 로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3분의 2에 밑을 5로 하는 3의 로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밑변환 공식을 한 번 더 적용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마이너스 2에 로그 3의 5, 로그 5의 3. 얘는 계산해 보시면 자, 그러면 얘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2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 문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1번 문제는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주어진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의 값과 B를 밑으로 하는 A의 로그 값, 이 두 값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한 가지 방법을 일례로 들어보세요.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서 상수를 한 몇 개 쓸 거예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C가 1보다 크다. 문제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K, 0이 아닌 K를 하나 도입할 거예요. 자, 이때 로그에 이렇게 된 걸 3K라고 하고 로그 BC를 2K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의 3K 제곱은 C, B의 2K 제곱은 C가 되죠. 이 말은 또 뭐냐면요. A는 C에 이렇게 되고 B는 C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A랑 B를 전부 C라는 대상으로 통일을 했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뭘 할지는 생각이 들겠죠. 기억, 그러면 니은, 그러면 로그 C에 3K, B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C에 C입니다. 여기 죄송해요. 자, 여기 C에 3K분의 1. 자, 그러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 가지고 C에 로그 C에 3분의 1 K 더하기 로그 C에 3K분의 1 로그 C에 2K분의 1.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 되죠. 얘를 산수자 했더니 얼마 나와요? 자, 6분의 1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값은 6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풀이가 있을 건데요. 다른 풀이. 뭐, 이것도 크게 다를 거는 사실상 없는데요. 자, 요걸 아예 밑을 10으로 통일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로그 AB, 로그 A의 2분의 3. 이렇게 끌어내고, 나머지 니은의 과정을 전개하셔도 뭐, 상관은 없죠. 뭐 어떻게 하셔도 뭐 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바른 방법이면은 다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1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외부의 자극의 세기를 I라고 하고, 자, 감각의 세기를 S라고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이항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어느 자극의 세기가 I죠. I가 600이죠. 이때의 S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0.7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어요? I가 60이 될 때 이때의 S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I2라고 할게요. 얘를 1이라고 하고요. 자,
I1에 대한 S1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K 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K 값 구하러 가볼게요. 자, I1이 600이고 S1이 0.7일 때 요거를 I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할게요. 자, 니은번하고 구별하고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K를 구하면 K는 상수죠. 자, 상수 K에 로그 600이 있고요. 0.7이 있습니다. 따라서 K는 0.7 나누기 로그 600이 되는데요. 로그 600은 2 더하기 로그 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7이 되고요. 그럼 0.7 나누기 2.8에서 4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1을 구했어요. 니은 S는 4분의 1 로그 I 이렇게 되죠. 에 대해서 I는 60 대입하면 S는 4분의 1 로그 60이 되는데요. 그러면 4분의 1 로그 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왜? 6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얘는 6 곱하기 100이니까요. 그리고 로그끼리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는 가능한 요게 이렇게 되면 로그 6 더하기 로그 100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로그 6의 값은 0.8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4분의 0.8 더하기 1 하면 1.8이죠. 얘를 산수를 사랬더니 얼마가 됐어요? 0.45가 됐네요. 0.4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3번 문제. 자,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 A는 3의 3분의 1, B는 5의 4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얘는 5의 4분의 1제곱, C는 7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C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6분의 1제곱 여기 n제곱을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5의 4분의 n 곱하기 7의 6분의 1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연수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분의 n, 4분의 n, 6분의 n 자연수가 돼야겠죠. 왜? 자, 여기서 3, 5, 7은 제곱수가 아니죠. 만약 이 아이가 제곱수라면은 조건이 또 다르게 주어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거듭제곱의 수도 아닙니다. 어떤 거듭제곱 수가 아니니까 이런 조건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이 3, 4, 6의 최소 공배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n은 1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2의 배수 중에서 자연수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4번 문제. 자, 요렇게 조건이 주어졌대요. 자, 요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요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x는 밑을 2로 하는 로그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로그 5의 10. 자, 그러면은, 자, 얘를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하면은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는 5 더하기 로그 5의 2. 이렇게 쓰면은,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x-1은 로그 2의 5, y-1은 로그 5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1, y-1은 로그 2의 5, 밑을 5로 하는 3의 로그가 돼서, 로그 5, 로그 2, 로그 3, 로그 5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3이 아니고 2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2.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번 문제. 자, 요렇게 A랑 B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A, B만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주어진 식을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밑변환 공식에서 3으로 밑을 통일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8을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고요. 얘를 소인수분해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그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 밑을 3으로 하는 이 로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2 더하기 지금 2 더하기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뭐였어요?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요. 요 아이가 문제네. 그죠? 요 아이를 어떻게 고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아이는 로그 3의 5, 얘는 로그 3의 5를 밑으로 하는 녀석으로 고칠 수 있겠죠. 고치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로그 5의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얼만데요? 얘는 b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b분의 1이고 얘는 얼마예요? 아까 했던 a죠. 여기는 2고요. 자, 그러면 요 식의 양변에 내가 b를 곱해볼까요? b는 어차피 0이 아니잖아요. 그죠? b는 0이 아닙니다. b는 0이 아니니까 b를 마음대로 곱해도 상관없죠. b에 2 플러스 a 플러스 1b. 그러면 얘를 산수를 잘했더니 ab 더하기 2b가 되고요. 얘는 ab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계산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16번 문제를 봅시다. 16번 문제는 길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축에 속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맙시다. 자, 중력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로켓의 질량을 M0T, M0톤, 연료를 제외한 로켓의 질량을 M1톤, 로켓의 처음 속력을 V0 km/s, 로켓의 최종 속력을 V1 km/s, 로켓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V km/s라고 하면은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자,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대. 자, 그러면 두 로켓에서 A일 때는 뭐였어? 로켓 A는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로켓 B일 때는 로켓 B는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대. 이때 뭘 구하래? 로켓 B 추진체의 분사 속력하고 로켓 A 분사 속력의 비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역시도 요 항하고 요 항의 이항 대입이 문제란 얘기잖아. 그지? 이항 대입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항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풀이 과정 이쪽에 쓸게요. 자, 로켓 A의 속력을 V1 km/s, 로켓 B의 속력을 V2 km/s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V1-V0는 VA 로그 A의 M0 나누기 M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9는 얘가 9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대입하고 있는 게 9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16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VA의 로그 A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V1-V0 of A라고 합시다. 얘를 A, 요게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VB 로그 A의 M0, M1,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10하고 3을 대입하시면 여기를 3, 여기를 10을 대입하시면 되겠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3의 VB 로그 A에 얘가 10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기억이라고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억 나누기 니은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VA의 로그 A 16 VB 로그 A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VA 나누기 VB가 3 로그 A 10 밑을 로그 A로 하는 로그가 되고 A 1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로그 10, 근데 여기서 로그 16은 로그 1.62 값이 주어졌고 여기다가 로그 10 이 곱한 값하고 이렇게 쭉 더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 로그의 성질을 이해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밑변환 공식에 의해 가지고 로그 10의 세제곱 상용 로그로 통일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상용 로그 값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 그러면 여기 로그 값 얼마예요? 3이죠. 여기 로그 값 얼마예요? 0.2라고 계산했죠. 그러다가 1을 계산했으니까 1.2네. 그러면 요 산수 잘했더니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래서 2분의 5배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수와 로그 단원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